자, 정부와 행정. 자, 정부의 개념과 형태인데 일단은 정부란 아까 언급했듯이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다. 광의란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의미하는 거고 협의란 그중에서 행정부를 말한다. 까지는 다 알아 이제. 용어만 제3챕터란 이건 뒤에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하는 NGO 가면 또 나올 건데 미리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섹터고요. 이게 2섹터라 불러요. 1섹터는 정부 부문이에요. 정부 비영리 영역이고 이는 민간 또는 시장이라서 이게 영리 영역이에요. 이게 3이에요. 3이란 1과 2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쪽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또는 수익을 추구하는 곳이 있고 또 민간 쪽인데 영리가 아닌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3섹터입니다. 보시면 돼요. 뒤에 배울 공기업. 그럼 공기업으로서 느낌이 어때요? 이윤 추구해야 하네. 하죠. 왜? 기업자가 보이네. 기업.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띄고 있거든. 공기업. 자, 시민단체는 분명히 시민단체는 민간 쪽에 있는 거거든. 근데 영리 추구하나요? 아니야. 비영리고 공익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3섹터의 대표예요.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의 개념과 형태고 자, 교재는 16페이지 가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제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제3섹터가 뭔지만 알면 되겠다. 그러니까 1부문, 2부문, 3부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1섹터, 1영역 등으로도 불리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3이란 1과 2가 섞여 있다만 아시면 끝이지 뭐. 됐죠? 자, 제가 굳이 수업 시간 때 강조 안 한 것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설령 자, 수업 시간 때 언급 안 했다 하더라도 다음 과정 때 다 보완이 되지 전혀 우리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색은 다 갖출 거예요. 단 지금 다 안 할 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하시면 다 하게 된다. 심지어는 책이 없는 거 이상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 갔을 때 늘 봤던 게 나왔다라고 느끼게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한 것만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좀 지엽적이고 좀 안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이론으로 공부하면 재미없어요. 이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다 어려워. 그러면 책 봐서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때는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관련된 문제를 풀면 이 주제에 대한 포인트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예요. 최소한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붙고 떨어지고는 이상한 거 어려운 거 맞춰서 붙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기 안 틀리고 조금 어려운 거 맞추고 아주 심한 거 아주 어려운 거 틀려봤자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면 무조건 붙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 뒤에 남아있는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게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의 감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핵심은 두 번째거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 정부 역할은 둘로 나눠볼 거예요. 이념하고 시대로. 정부의 이념이 다르면 정부의 역할이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 이전 정권, 박근혜 정권하고 전 문재인 정권하고의 행정의 역할이 같아 달라요. 아주 다르죠, 지금. 자, 지금 정권은 약자들을 좀 위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없는 사람들은 별로 위하지 않고 약간 있는 자 위주 의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차이. 그러니까 이념이 다르거든. 지금의 정권은 약간 진보에 가까워요, 보수에 가까워요. 진보에 가까워, 진보. 그러면 이 정권, 박근혜 정권과 MB 때는 약간 보수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죠? 벌써 이념별로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 시대에 따라 과거하고 현재 간에 정부의 역할은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은 주로 얘가 나올 거고 특히 내용상은 1번이 되게 많아요. 2번은 앞으로 볼 많은 것들에서 언급될 것이라서 또 봐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념에 따라서 보자. 별거 없어요. 자, 진보와 보수를 아시면 돼요. 진보주의, 보수주의. 자, 진보주의 뭘 중시한다?
진보를 중시한다. 너무 어색한가요? 보수주의는 뭘 중시한다? 보수를 중시한다. 자, 그래놓고 푸는 거예요. 자, 진보란 무슨 뜻이에요? 진보란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 앞으로 나가. 보수는 지켜, 컨저버티즘이야. 컨저브고 유지하다 아니면 뭐 지지다 이런 말이야. 아무튼 보존하다야. 자,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거고 보수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진보겠죠. 그렇죠? 보수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만 보면 되지 않아요? 어디가 좌파 같아요? 좌파. 이게 우파. 웬만한 시험은 여러분 다 상식으로 나와요. 풀 수 있어요. 상식으로 안 되는 게 시험에 나오겠지. 그건 몇 가지 체크하면 되는 거고, 웬만한 사항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푸는 거예요. 지금도 푸는 거고. 그러면 자, 진보와 보수 중에서 어디가 약자들이 좋아하는 이념 같아? 약자. 이놈은 있는 자들. 자, 있어야 지키지. 다른 말로 약자한테는 불리해요. 그러면 어떤 이념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하자는 이념이에요. 이렇게. 어디가 소득 재분배를 하자는 거예요. 없는 자를 위해서. 어디가 조세를 강화하자라고 할까요? 조세를 강화해서 많이 걷어와야 재분배가 되지. 그러면 있는 자들은 조세 강화를 싫어해요. 왜? 많이 내기 때문에. 조세의 감면 또는 완화를 바라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자, 지금 설명드리는 사람들은 어려운 게 없죠? 하나만 더 해볼까? 어디가 시장을 믿을까요? 정부를 안 믿고. 이러면 정부를 믿고 시장을 안 믿어요. 자, 몇 가지 보자면 진보는 좌파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보수가 우파에 가까워요. 복지. 자, 복지를 정부가 다 책임진다는 이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개혁을 원해. 반대로 자유방림을 원해. 자유를 가만두어라는 거야. 왜 정부가 개입하냐 이거지. 자유방림적인 자본. 자본을 중시해. 참고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무슨 주의가 나오면 앞에 있는 말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기억하세요? 되게 많이 나와요. 무슨 주의. 그러면 앞에 있는 단어 중시. 자, 사회주의 뜻이 뭐예요? 사회를 중시해. 개인주의는 개인을 중시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시해. 개혁주의는 개혁을 중시해. 이런 거예요. 되게 쉽죠? 개념을 이렇게 단어로 푸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쉬워져요, 여러분. 따로 할 필요 없어. 물론 다르게 근사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단어로 푸시면 된다고. 자, 이제 주의사항이 몇 개 나와요. 자, 진보주의는 자유를 열렬히 옹호한다라고 해. 열렬히 옹호한다. 이놈은 자유를 강조한다라고 해. 참 미묘한 차이죠. 자유를 강조하는 거나 뭐 옹호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의미가 있어서 시험에 나와요. 자, 이쪽은 시장을 믿는다 했죠. 정부를 안 믿어. 시장을 믿어. 응? 정부를 안 믿고. 이 자유는 좀 소극적인 자유예요. 즉, 정부한테 제발 좀 간섭하지 말래? 이런 자유예요. 그러니까 간섭과 제약이 없는 소극적 자유. 정부는 그냥 가만 두면 된다는 거야. 소극적인 자유예요. 반면에 이놈은 자유를 옹호할게. 적극적으로 옹호할게 뜻이. 지금 자유를 못 누리고 있지? 누리게 도와줄게. 옹호해줄게 라는 뜻이에요. 이놈은 자유가 적극적이고 이때는 자유가 좀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그냥 정부로부터 간섭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놈은 아예 개입해서라도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왠지 느낌이 여러분, 자, 보수주의는 개인주의 느낌이 들어요? 공동체 느낌이 들어요? 개인주의. 여러분, 시장을 믿으면 개인적이에요. 개인주의, 시장주의. 다 자기익 추구적인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놈은 공동의 선을 강조해요. 공동체 개념이에요. 공동체. 같이. 없는 사람 보듬어줘요. 우리가 뭐 남이 아니야. 같이 가자. 힘들지? 같이 가자. 도와줄게. 같이 가자. 이게 공동.
시민의 미덕이요. 여기는 자 기회의 평등만 중시. 기회만 중시하고 결과는 경시예요. 시장이란 그냥 기회는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얼마든지 부동산 투자할 기회는 있잖아요. 문제는 돈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은 투자해요. 돈 벌어요. 격차가 심해지는 거거든. 이거는 아예 결과마저도 정부가 주는 거예요. 최저임금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최저 복지, 기본 삶의 책임은 정부가 져주는 거거든. 다 모든 책임이 개인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됐죠? 대신 주의할 이것도 시장에 대한 잠재력은 인정한다. 잠재력. 여기는 시장을 믿는 거고 아예 믿어. 잠재력만 인정해. 미묘한 차이죠, 그것도. 가장 쉬운 건 보수는 시장을 믿는다는 거예요.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의 개입을 싫어해. 이런 거 싫어해. 저는 선호하지만. 여러분 어릴 때 명절에 큰 집에 갔어요. 그러면 큰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무개 공부 잘하냐? 물어봐. 아빠가 하는 말씀 머리는 좋은데 라고 해. 그러면 잠재력은 있는데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개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예요. 개입해. 깨워줄게. 네 잠재력 깨워줄게. 여러분 이 수업 듣는 여러분 잠재력이 많죠? 여러분 스스로 잠재력을 인정 안 해요? 인정하세요. 있어요. 언제 발휘할래요? 요즘 말로 언제 그 포텐 터트릴래요? 지금 터트릴 때야. 혼자 못하겠죠? 내가 때려줄게요. 잠자고 있는 능력이야. 깨워줘야지. 발현돼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개입해서라도.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있으니까. 알아서 한다는 거야. 정부는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이지. 제가 지금 많은 공들여서 지금 진보와 보수를 설명드렸어요. 암기상인가요? 아니에요. 이해해야지.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이런 것들은 좀 주의사항으로 해놓으시면 돼. 주의사항으로. 자유와 시장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 됐죠? 자, 책에는, 자, 17페이지에는 박스가 있죠. 이 박스를, 카메라 꺼내서 찍으세요. 찍어요. 왜 그럴까? 자꾸 봐야 되니까. 자꾸 봐야 돼. 그 평상시 핸드폰이라는 걸 이용할 때 무조건 무슨 기사 검색하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뭐 페북 하지 말고, 이거 자꾸 보시라고요.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은 지금 이 내용보다 훨씬 내용이 많아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지금처럼 다 이해가 될 만한 것인데 몇 개는 애매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설명드린 거 바탕으로 보시면 다 풀릴 거니까 일단 보시고, 아무리 쉬운 내용도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자꾸 보셔야 되고, 보시면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찍으라는 말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활용하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책을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디 다니면서 길 가든 뭐 지하철 타든 뭐 하든 간에 핸드폰 늘 몸에 있잖아요? 그러면 꺼내 보셔야 돼. 응? 뭐 지하철, 버스 보면 다들 타자마자 다 뭐 이거 보고 다녀요 지금. 그거 병이야 병. 나중에는 보긴 보되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봐요. 특히 여러분 수험생 중에는 좀 병 있는 사람 되게 많이 있더라 보니까. 제일 흔한 병이 뭐냐면 불면증 같은 게 있어요. 불면증. 잠자라고 누우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해? 안 하지 뭐. 뭐 보잖아 핸드폰. 유튜브 보잖아요. 뭐 영상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 집에서 잠기 위해서 누웠을 때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이거 꺼내보세요. 직방이에요. 잠이 바로 올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볼 때는 되게 막 잠이 안 오는, 깨있는데, 책만 보면 잠이 오잖아요. 직방이. 그러니까, 불면증 치료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 많이 하시라고요.